안녕하세요. 강줄의 하이점프 강줄입니다. 자, 오늘 강줄의 하이점프 첫 회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강줄의 하이점프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줄입니다. 저희 하이점프 첫 번째 자리를 빛내줄 손님은요, 바로 고양오리언자 이승현 선수입니다. 이승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게스트로 오시게 됐는데 좀 어떠세요? 그 전에 누구 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네. 첫 번째 게스트라서 무척 영광스럽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인 만큼 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승현 선수 얼마 전에 경기를 출전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좀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그때 이란전 경기에서 발목을 다치고 나서 한 4일, 5일 정도 쉬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아직 완치 단계가 아니라서 몸 상태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난 경기 데뷔 1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데뷔 1주년에다가 또 부상은 부상인데 그 말이 무색하게 첫 더블을 기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규 시즌 첫 더블인데요. 저번 시즌 때는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에 처음 더블 하게 돼서 그래도 좀 1년 지나서 한 게 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정말 이승현 선수 해 같아요. 첫 국가대표도 발탁이 되셨죠? 네. 그때 최종 엔트리에 들었다 그랬을 때 기분이 좀 어떻던가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프로아마 최강전 결승전 끝나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뭐 MVP 받은 것보다 솔직히 국가대표 된 게 더 기분이 좋아서 이번에는 꼭 좀 무엇인가를 좀 하고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쉽게 성적은 좀 6위로 마감을 했지만 많은 국내 팬들은 이승현 선수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과찬인 것 같고요. 오히려 형들이 더 저희한테 좀 많이 기회를 줘서 저희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또 출전을 했잖아요. 네. 스스로 본인이 센터로서의 경쟁력은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나요?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는 많이 못 주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센터 포지션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신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40점? 50점? 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 이란전에서 왜 아시아 최고 그 센터라고 불리는 하메드 하다디 선수죠? 네. 그 선수를 상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어떻던가요? 해볼만 하던가요? 아니면 정말 최고던가요? 전혀 해볼만 하지 않았고요. 저 뭐 잘 막지도 못했어요. 한 1쿼터 끝났는데도 한 8점? 6점인가 놓고 리바운드도 4개나 가져가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잘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좀 힘들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역시 아시아 최고 센터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편한 포지션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대학 때부터 이제 종현이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부터 제가 4번 파워포워드 포지션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 포지션이 제일 편하고 프로에 와서도 이제 에런 헤인즈 선수나 이제 태종이 형, 일령이 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4번 포지션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좀 열악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 막내들이 직접 빨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 막내지 않았나요? 네, 저도 막내인데 뭐 그 얘기가 좀 약간 와전이 된 게 첫날 이제 들어가서 좀 이게 협회 주최 측에서 이제 그 빨래를 유니폼밖에 안 해준다고 해서 연습복이나 이런 걸 하려면 좀 돈 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제 손빨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감독님 국가대표 감독님 김용환 감독님이랑 이제 주장 동근이 형이 이제 잘 해결해가지고 다행히 손빨래는 면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소식을 늦게 알아서 저는 손빨래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날만 했어요. 저희가 국가대표 얘기를 해봤으니까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타임머신을 좀 타고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네네. 네, 부모님 두 분 모두 농구 선수 출신이라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초우량아로 태어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유전자 좀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워낙 저는 믿기지 않지만 아버지가 예전에 농구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본인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여서 그 당시 때는 뭐 비디오나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없어서
증명할 수가 없다. 네, 알 수가 없는데 항상 아버지가 그 자기가 선수 시절로 돌아가면 너는 이기겠다고 네.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모두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조언 이런 걸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응원을 해주는 입장이시고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을 때는 이제 많이 훈련도 같이 해주시고 또 시합 끝나면 같이 비디오도 보면서 이제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것도 많이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선수였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그냥 잘했어요? 농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집 이 상황만 한 6년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뭐 딱히 뭐 여가 생활이라고 해봐야 친구들이랑 그냥 PC방 가는 거 정도? 남중남고다 보니까 뭐 연애는 꿈도 못 꾸고요. 네. 또 머리가 또 두발 자유가 또 안 돼가지고 또 머리도 맨날 밀고 그래서 연애는 전혀 할 수가 없었죠. 두발 자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할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남중남고라고요.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교를 또 오게 돼요. 네. 근데 대학교에서도 꾸준히 4년 동안 정말 잘했거든요. 이 꾸준함의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때 대학교 감독님이 저를 1학년 때부터 게임을 띄워주셔서 오히려 그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선수는 이제 게임을 뛰어야지 좀 경험도 쌓이고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게임을 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이민영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이런 부분들이 이승현 선수를 좀 최고의 선수로 또 이 핫한 선수로 만들어주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최고의 선수도 항상 또 최고일 수만은 없습니다. 한 번씩 슬럼프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제가 농구를 하면서 슬럼프가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처음 슬럼프가 왔고요.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로지 뭐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각오로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이제 국가대표 탈락됐을 때 그때 좀 많이 좀 아쉬웠고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첫 국가대표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잘 극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저에 대한 뭐 언론이나 또 주위 분들 이제 감독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그냥 단점 같은 거를 최대한 좀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뭐 예를 들어 3점 슛을 장착해야 된다고 하면 3점 슛을 장착하고 또 이제 외곽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면 막 앞선 애들이랑 뭐 1대1도 해보고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좀 어느 정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채찍질을 해서 좀 보완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이승현 선수가 학창 시절에 성적도 그렇게 좋았다고. 학교 성적이요? 네, 들었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요? 네. 대학교 와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시합 날에는 수업을 못 들어가도 나머지 시간에는 뭐 대체 과제라든지 하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대체한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런 게 되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체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 선수를 봤는데 수업에 참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편이었던 건가요? 진짜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운동하고 다음날 그 아침에 수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 시간 자체가 오히려 더 잠을 더 자고 싶게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학점을 좋게 따서 이제 졸업을 하는 게 먼저니까 그렇다고 F 맞을 수는 없으니까 잠을 자더라도 수업 시간에 가서 잠을 자든지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